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메이사 최석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의 디지털 트윈, 그리고 또 피지컬 AI와 AI 시대에 건설업에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라는 주제로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GPT 같은 LLM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인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GPT나 제미나이나 굉장히 다양한 LLM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추론 성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저도 굉장히 놀랄 만큼 빠른 속도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LLM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내고 처리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추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도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모든 처리들을 더 완벽하게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이전에는 저희가 검색창에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LLM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PDF 파일 같은 것들 굉장히 입력을 하게 되면 수백 장의 이미지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읽어서 요약해주고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코딩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서는 작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운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이 내놓은 나노바나나의 실제 데모 영상입니다. 이전에는 포토샵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왔던 편집 작업들을 훨씬 직관적이고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온 원본 사진에 다양한 텍스처를 입히는 것들도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상품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 CES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휴머노이드 로봇 또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건 물론이고요.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로봇이 걷는 거에 저희가 놀라워했었는데 이제 걷는 것뿐 아니라 뛰고 달리고 구르고 일어나는 것들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LLM이 일종의 의사결정과 판단, 추론의 역할을 맡는다고 하면 이런 식의 휴머노이드들은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전문가를 추월한 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AI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다거나 의사 시험을 통과한다거나 기타 등등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인간 PhD,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를 초과하는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똑똑한 AI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의 살림이 나아졌을까요?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갔을지에 대한 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AI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또 막상 내가 일을 직접 주려고 하면 꽤 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AI의 성장은 일종의 압도적인 추론 능력을 갖춘 엔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GPT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게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GPT는 아주 멍청하거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뱉어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게 제가 오늘 조명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추론 능력이라는 거는 특정한 정보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연역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누군가의 역할 정도를 하는 게 되겠죠. 근데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LLM 기반에서 저희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답들을 얻어내는데 흔히들 하는 얘기가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구조화시켜서 그 맥락과 컨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굉장히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가진 AI에게 줄 수 있을 거냐
라는 고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령 계약서를 검토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계약서를 그대로 붙여서 계약서를 업로드 시키고 이 계약서 위험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AI는 굉장히 제너럴한 답변들만 늘어놓습니다. 뭐 이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이런 식의 두리뭉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우리가 이 계약서를 어떤 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갑인지 을인지 내가 이 계약서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싶은 건지 확인해야 하는 조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줬을 때 훨씬 더 높은 이제 훨씬 더 당장 사용 가능한 산출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LLM은 그 자체로는 아주 똑똑한 뇌에 불과하고요. 그 뇌에게 내 문제를 잘 전달하는 게 현재 인간의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인간의 역할은 인간이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 혹은 계산을 빠르게 하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맥락들을 적절하게 잘 구조화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추론 능력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능이 좋아질 거는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회사 맥락에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회사 일을 하면서도 AI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매번 이 GPT에게 우리 회사의 상황과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맥락을 매번 텍스트로 전달하는 건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입니다. 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그 회사에 있는 다양한 이 맥락들을 AI에게 어떻게 주입시켜 줄 수 있냐라는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그냥 검색 엔진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사내 문서, 매뉴얼, 규정들, 기존에 일해왔던 방식들, 뭐 조직도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팀의 인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맥락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그 자체로 AI에게 주입시키려는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정말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의 매일 같은 업무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그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고요. LLM이라는 거는 일종의 뇌로서 연산을 하고 추론을 하는 엔진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상황과 고민과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들을 적절하게 주입시켜 줌으로써 이 추론 능력을 훨씬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맥락 주입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GPT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실제 일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장난감 정도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저희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책도 읽고 혹은 기존에 수년 전에 조직 안에서 해왔던 경험들이 저에겐 내재화되어 있고 저의 경험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태의 맥락들은 AI에게 주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AI가 받을 수 있는 맥락은 오직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현대사회의 AI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생기는 병목이 어디냐라고 하면 디지털화되지 않은 맥락 공급 단계가 결국 병목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처럼 암묵지로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경험해왔던 것들이 실제 AI 기반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병목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추론 능력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문제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맥락들을 잘 디지털화시켜서 밀어넣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으로 고민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는 산업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건설업에서의 맥락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세계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땅을 파고 골조를 세우고 뭔가를 바뀌어나가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그 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건설업에서의 AI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병목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AI는 점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텍스트로 물어본 것들을 적절하게 답을 내주는 수준이라면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결합되면서 사실상 인식, 그리고 판단, 실제 실행까지 단계가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들이 건설업에서도 분명히 큰 영향을 사람에 따라서 시기는 다르겠지만 분명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행이 가능하려면 저희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 밖의 흙더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AI에게 주입시켜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실행하는 AI로 결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월드 모델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건설이 아닌 산업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대부분 모든 업무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설업에 있는 이상 오프라인 공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시간대에 어떤 상태로 어디에 존재한다 라는 이 세 가지 정보가 결합되어서 데이터화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 가능한 세계, 우리가 이해 가능하기도 하고 동시에 AI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AI가 나오기 전부터도 건설 쪽에서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단일한 현실, 이제 SSOT, Single Source of Truth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건설업에 있다 보면 동일한 현실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와 그 이후 단계들을 살펴보면 설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설계도면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된 상태가 다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텍스트 혹은 그 CAD 파일 형태로만 기록들이 남아있고 정말 리얼월드에 대한 데이터들은 많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불일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는 같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비효율과 재작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장과 본사와 협력사가 서로 다른 현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건설 현장의 단일한 현실을 맞추고 이해할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들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세상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하나의 센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다양한 실제 작업했던 문서 기록들이 됐던 도면이 됐건 IoT 센서가 됐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적절히 잘 통합시키고 결합시켜서 모두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단일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설 운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설계 데이터와 시공 데이터 그리고 기성 데이터가 동일한 물리적 기준 위에서 한 줄로 줄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되었고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것들을 정말 XYZ 좌표평면 위에 시간을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BIM으로 상징되는 3D 설계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인데요. 저는 계속 아쉬웠던 건 이 디지털 트윈이 혹은 BIM이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하고 멋진 3D 데이터로 남아있다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결국 보는 3D는 봤을 때 신기한 거 이상으로 업무를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의 정말 디지털 트윈은 보는 3D가 아니라 현실을 꾸준히 누적해서 기록하는 운영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다 이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 어떤 작업들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층층이 데일리로 누적시킴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일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자동화에 대한 시도들도 건설업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일 겁니다. 그게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공사를 다 해주는 정도의 미래는 꽤 오래 걸리겠지만 그것 말고도 꽤나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들을 건설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가 가능하려면 최고의 전제, 필요한 가장 큰 전제는 정확한 현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희가 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그거를 실행하고 자동화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그 자동화가 사람이 하든 AI가 하든 세계에 대한 인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이상 모델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미나이를 쓰든 GPT를 쓰든 사실 추론 능력은 모두 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나는 알지만 추론 모델은 모르는 맥락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는 이 아주 까다로운 산업에서의 맥락은 문서가 아니고요. 현장의 공간, 시간, 상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예쁘게 시각화된 3D가 아니라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는 월드 모델과 단일한 현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설계, 시공, 기성과 같은 이 세 가지 단계를 전부 이 데이터 위에 재정렬을 해야 분쟁과 재작업과 지연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계열로 차근차근 누적시켰을 때 디지털 트윈은 그저 뷰어가 아니라 새로운 운영 시스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사가 당연히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이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영역들입니다. 그러한 어떤 것들에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다음 발표 때 하창성 팀장님께서 좀 더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